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폭스바겐의 2019년형 아테온입니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는 처음 타보는 거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7년 11월 달에 폭스바겐 본사 초청으로 독일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 티구안 드라이빙 프로그램하고 아테온 드라이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테온 역시 타봤어요. 물론 당시에 탔던 차는 트윈 터보가 장착된 알라인 스포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 미터 힘을 발휘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여기 세종시까지 왔어요. 고속도로에서도 달려보고 일반 도로에서 달려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윈터보와는 다르게 밟았을 때 바로 나가는 느낌은 없고요. 1초가 좀 안 되는 터보렉이 존재를 하고 RPM이 2000 이상 올라갔을 때 2000에서 3000 사이 최대 토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는 이 차가 역동적이다 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고요. 대신 깊이 밟으면 그때는 순간적으로 토크가 쫙 올라가요. 그리고 4000 RPM 이상은 아마도 도심주행에서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요. 고속주행에서 가능한 회전수인데 고속주행할 때는 190마력 가까이 내기 때문에 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시내주행에서도요, 가속 페달을 깊이 밟으면 쭉 튀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차나 일본차, 특히 가솔린 차를 주로 타셨던 분들은 이 차의 소음이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다만 진동은 좀 덜한데요. 폭스바겐에서 현재 이 차가 제일 고급차예요. 프리미엄급 차고 기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테온은요, 기존 CC 컴포트 쿠페를 대체하는 차입니다. 이전에 폭스바겐에는 대형 세단이 있었어요. 그 차량과 파사트 GT 사이의 포지션이에요. 국산차로 치면 그랜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폭스바겐 특유의 실용성을 추구하는 차다 보니까 편의사항은 그랜저급보다는 낮아요. 소나타 고급 사양하고 비교해봐도 높다라고 할 수는 없죠. 기본적인 편의사항만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이런 가로형 디자인을 많이 쓰죠. 좌측에서 우측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을 쓰고, 정보창 디스커버리 UI도 워낙에 흑백 위주의 깔끔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을 썼고, 파란색 폭스바겐 키 컬러로 악센트를 준다든지 그 정도 이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배제를 하거든요. 계기판도 기존에 아우디가 쓰던 디자인으로 폭스바겐 그룹이 대부분 통일이 됐어요. 내장재도 보시면요, 카본 느낌의 이런 금속 질감의 가니쉬가 들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데를 만져보시면 가죽 사용량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이 실용성을 위주로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고급 차량에서도 그런 면모가 보입니다. 2019년형 아테온입니다. 아테온은 이 특유의 이 직선 라인, 이 날카로운 라인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차를 선이 아름다운 차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면 라디에이터 선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많은 선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갈해요. 펜더와 후드의 벌처 라인의 이 두툼함과 의외의 램프, 직각 형태인데 여기에 이런 정교하고 많은 선들이 들어감으로써 미래적인 디자인이 됐어요. 이 차의 외관을 디자인했던 지아 낙사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디자인이 다소 진보적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특히 전면 디자인 자체는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호불호가 있을 만한 디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옆면으로 가시면요, 크랩셀, 집게처럼 넓게 엔진룸 전체를 덮는 를 채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라인이 거의 직선으로 옆면을 타고 뒷면까지 이어집니다. 차 전체는 패스트백 형태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이 과한 크롬 라인의 가로선들, 이게 쭉 연결돼서 이 수평 라인, 이걸 통해서 차가 훨씬 더 낮게 보이고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문 아래쪽에 이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서 이 스태퍼 쪽이 두툼하게 들어가요. 공력학적으로 차량을 밑으로 깔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시각적으로도 아랫부분을 두툼하게 보이게 하면서 내려앉은 느낌을 주게 돼요. 기능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캐릭터 라인에 장식을 줌으로써 앞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하면서 깔리는 느낌, 더 거대해 보이죠, 휠이. 그럼 차가 훨씬 더 비율이 좋아 보이거든요. 금속 질감의 사이드미러 커버, 차 크기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좀 작아요. 뭐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대신 만족감을 더 높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차 문을 열어보시면요, 도어에 창 틀이 없어요. 이 차의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안에 들어가시면 페달류는 금속이 더 씌워져 있는 스포츠 페달입니다. 대시보드랑 콕핏을 보시면요, 가로형 디자인 그대로 쓰고 있고요. 크롬 가니쉬를 댄 일자형 라인이 특징이잖아요. 내부 들어오면 동일한 디자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로로 길게 라인을 넣어서 실내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폭스바겐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스티어링 휠입니다. 크기는 작은 형태는 아니에요. 다만 살짝 D컷을 넣어서 쪽에 안 걸리게, 이게 스포티하다기보다는 무릎이 안 걸리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계기판은 기존 아우디 형태로 거의 통일이 됐고요. 요거는 버추얼 콕핏은 아니에요. 오디오는 나인아우디오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유명한 오디오 브랜드는 아닌데 음질은 기본 이상은 합니다. 디스커버리 UI인데 기존처럼 흑백 위즈의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폭스바겐의 키 컬러인 블루 컬러로 액센트를 줬어요. 터치 되고요. 이런 형태, 손가락 형태, 뭐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출력 모니터도 제공하고요. 네, 이런 거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G포스는 안 나오는데 이런 잔재미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섞여 있는 운전이고요. 전체가 다 에어벤트는 아니에요. 여긴 막혀 있어요. 하지만 시각적으로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패드 시프트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제공하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지원을 해서 속도뿐 아니라 차간 간격 조절할 수 있고요. 물론 자동으로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 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려있는 에이다스는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탈했을 경우에 경고를 하고 살짝 밀어주기는 하는데 국산차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게 아니어서 그런 차에 익숙하다면 좀 실망할 수는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독일에서 최상급 트림을 탔었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면 자동으로 2개 차선을 이동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국내에는 그 트림이 안 들어가 있어요. 변속기는 DCT의 일종인 DSG 7단 변속기고요. 이게 꽤 재밌잖아요. 기능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덤이에요. 없어요. 요게 2리터 트윈 터보 알라인 스포츠 모델, 제가 독일에서 타봤던 그 차 같은 경우도 1개? 2개 정도 빠져 있고요. 스탑앤고 적용되고요. 스포츠 모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올 때 이 스포츠 모드를 안 사용해 봤는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2000에서 3000 rpm까지는 얌전하게 달리는 편이에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릉그릉 하면서 힘을 모으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게 쑥 나가진 않아요. 3000 rpm 이상에서 가속 페달을 확 밟으면요 쑥 하고 갑자기 나가요. 그러니까 좀 의외로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노멀 모드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스포츠 모드로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rpm을 붙잡고 있다가 튀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요란해지기도 하고요. 요거는 서울로 돌아갈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 지원하고요. 시트에 히터랑 냉풍 2가지 다 지원합니다. 파킹 브레이크 요거 당겨서 잡고요. 출발할 때는 요거 특별히 당기지 않아도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오토 홀드가 있기 때문이고요. 센터 콘솔 컵홀더 2개 지원을 하고 이런 공간
지원하고요. USB는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 소비자들은 워낙에 국산차들이 USB를 이런 데 잘 구성해 놔서 이제 아쉬워하는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데요. 이 안에 억스 단자랑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전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실 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넓은 썬루프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파노라믹 썬루프는 아니에요. 패스트팩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썬루프를 적용할 경우에 이 뒤쪽에 머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넘기긴 하지만 파노라마는 아니에요. 2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열 탁 봐도 넓어요. 무릎 공간을 확인해 볼게요. 제 키가 178cm. 앞으로 좀 당겨 앉는 스타일이에요. 그 형태로 운전석을 설정해 놓고 바로 뒤에 앉으면 한 뼘이에요. 충분하죠? 이게 그랜저급 정도의 넓이는 돼요. 2열을 위한 송풍구 지원하고요. 열고 닫고 풍량 조절 가능하고, 뒷좌석에 열선 지원하고요.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게 좀 꺼놨네요. 제가 온도 조절해서 온도 표시가 여기 돼요. 그리고 머리 위 공간은 이게 선루프를 넣으면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머리가 닿는 부분은 이렇게 돼서 머리 공간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뒤쪽에 패스트팩으로 이렇게 낮게 쭉 깔려서 이쪽에는 뭐 없어요. 공간이 별로. 좌석은 가로형 패턴이 들어가 있는 좌석이고요. 좌석 충분히 편안합니다. 팔걸이, 컵홀더 2개 지원하고, 물론 이 도어 판넬 안쪽에도 컵홀더 지원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열리는 형태의 스키스루를 지원을 하고요. 이건 아우디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데, 2열 좌석은 60-40으로 폴딩이 돼요. 좀 전에 보셨지만 스키스루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돼요. 적재함 선반 밑을 보시면요, 군안 장비랑 템포러리 타이어 공간이 있는데요. 이 차는 지금 템포러리 타이어는 빠져 있고요. 대신 그 자리에 서브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부드럽게 처리를 해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벌새가 있죠. 가벼운 선반이 걸려요. 적재함 문은 완전 전동식입니다.